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무기는 우리 한국 육군에 있는 탱크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계보가 조금 흔들리지만 아무튼 좀 형제쯤 사촌쯤 되는 그런 탱크예요. 자, T-80의 사생아입니다. 우크라이나 T-84 오플롯 전차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리코프 공장의 야심작으로 태어났지만 빛을 못 봤던 T-80UD입니다. 이제 1985년도인데요. 소련이 그 T-64를 대체하는 하이급 탱크로 T-8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당시 이제 이 러시아 지역에 있던 이 우랄 자곤바드 공장에는 T-80U, 그러니까 가스터빈 엔진으로 움직이는 T-80U,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이 그 하리코프 공장에는 T-80UD, 그러니까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T-80UD를 생산을 하게 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고 온 게 불곰 사업으로 가지고 온 게 바로 T-80U죠.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T-80U가 선정이 됐어요. 가스터빈이.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그 소련의 국방부 장관이 아니 뭐 가스터빈이고 뭐 앞에서 보면 조용하고 훨씬 더 힘 좋고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이 U로 그냥 해. 가스터빈 해. 이제 그 사람이 이 가스터빈에 조금 더 호감도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이 하리코프의 T-80UD 같은 경우는 1000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좀 딸린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선정이 안 됐다가 나중에 2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그래 쟤들도 좀 살려주자, 쟤들도 해줘라 해가지고 소련 육군이 T-80UD와 T-80U를 동시에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는 T-80UD 디젤 버전의 T-80을 생산을 확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막 만들었어요. T-80UD 1987년 제시청해서.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납품받아야 되는 소련이 망해버린 겁니다. 1991년도에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쌓아놨는데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육군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는 독립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의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을 리가 없죠. 왜냐? 소련도 당시 러시아로 이제 분리되고 나서 러시아도 당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소련의 모든 육해공의 잉여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전부 폐기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새로 납품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야 이거 발주한 놈은 있는데 잠금 줄 놈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쌓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 하리코프가. 야 이거 어떡하냐 해서 이제 하리코프가 회의를 하죠.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외 고객의 이목을 좀 끌자 해가지고 이제 막 회의를 합니다. 야 지금 공장에 있는 거 저거 그냥 그대로 내놓으면 안 팔리겠지? 당연하죠. 남이 살려고 했던 재고인데요. 당연히 DC 할인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값 받고 싶으니까 또 그건 또 하기 싫죠. 그러니까 재고인 것 좀 티 안 나게 포탑 좀 조금 손 좀 볼까요? 또 악성 재고 밀어내기라고 욕먹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반응장갑이라 좀 덕지덕지 한번 붙여서 좀 모르게 한번 이렇게 속임수 한번 써볼까요? 막 이런 이제 아이디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걸 사가는 호구가 지금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시대처럼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1991년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안보 위협이 아주 이제 고조되어 있는 그런 지역 해봐야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하니까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쿠웨이트가 그 걸프전으로 이제 이라크 침공받고 하니까 쿠웨이트 뭐 이 정도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한국 이 정도가 전 세계에서 아주 안보 위협이 높은 데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간에 죽자 살자 좀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 정도 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은 과거 소련 무기를 썼으니까 여기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 외에는 사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제3세계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신생국들 천지로 있지만 그런 데는 경제력이 약한 데다가 소련이 이제 러시아에게 모든 채권 채무를 다 물려주고 러시아가 그 소련군을 다 물려받고 이 중고 물품을 정말 싼 가격에 마구마구 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신품에 가까운 가격을 주고 이걸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정말 대박 호구를 물은 거죠. 왜냐? 1998년이었어요. 이때까지 안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간에 핵실험을 빠바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핵 보유국이 됐어요. 이 긴장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T-90 전차, 최신형 T-90 전차, 그러니까 T-72를 개량한 T-90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겁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야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 우크라이나에 저런 거 있다던데 저거 사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놨던 T-80 저걸 T-80UD를 인도의 T-90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버렸어요. 320대나 샀습니다. 야 이걸 320대나 사갈 줄이야. 이렇게 된 거죠.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인도 놈들 T-90이랑 맞짱 가능하다.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하는 그런 지금도 인도 파키스탄 포격전 막 벌이고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악성재고 320대 파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악성재고 다 털어내 버린 겁니다. 대박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하리코프는 이제 악성재고는 털어냈고 이제 돈 좀 벌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갱을 만나 여유가 생기는 하리코프가 수출 시장을 노리고 이제 T-84 오플롯이라는 걸 출시를 해요. 그래서 포탑도 재설계하고요. 엔진도 교체하고 엔진을 지금 이제 원래 1000마력이었는데 1500마력짜리 엔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1500마력짜리 엔진. 그 1500마력짜리 엔진이 지금 이번에 터키가 알타이 전차에 넣으려고 사간 바로 그 엔진입니다. 원래 터키 알타이 전차 우리 한국의 K2 흡표 전차의 기술을 사가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쿠르드족을 침공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독일에서 파워팩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엔진이 없어가지고 파워팩이 없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이제 사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오플롯에 들어가는 이 엔진이에요. 1500마력짜리 엔진. 그리고 이제 T-80의 그 캐로젤식 장전 방식이 자동 장전 방식이 좀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프랑스 르클레르에 들어가는 자동 장전 장치 채용하고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과거 소련하고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은 125mm 포를 썼지만 지금 이제 서방 세계는 대부분 120mm 활강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방 세계 국가들에게는 니들이 원하면 우리 120mm 활강포 그거 갖다 붙여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판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됩니다. 자, 포탑도 재설계하고요. 엔진도 교체하고 프랑스제 자동장전 장치 그리고 레이저 교란 장치 심지어 120mm 활강포도 달았는데 왜 수출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점점 하는 거죠. 당시 이제 이 오플롯 수출형을 만들어서 2000년대죠. 그래서 터키 육군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터키 육군은 이 오플롯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국에서 만든 K2 흑표 전차 그 기술을 사버렸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육군의 차기 전차 사업에 또 한번 들이대 봅니다.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육군은 또 그걸 채택하지 않고 PT-91을 사버렸죠.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서 T-72 전차를 폴란드가 자체 개량한 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성능은 이 T-80 그 4보다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가격이 싸니까 그걸 사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의 해외 경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개량하자 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토플롯 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화를 건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탑도 재설계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각도 좀 지고 이게 이제 증가장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기존의 과거 소련의 특유의 그 호빵처럼 생긴 이런 포탑에서 서방 특유의 좀 각이진 이런 포탑으로 보이게끔 좀 포탑도 재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무거워졌죠. 전투 중량 51톤, 최대 속도는 70km, 시속 70km. 그러니까 우리 K2 흑표 전차가 55톤인데 1500마력이니까 이건 51톤에 1500마력이니 훨씬 더 기동성은 당연히 좋겠죠. 주무장은 125mm 활강포, 부무장은 12.7mm 기관총이죠. 그리고 이제 복합 장갑,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거 덕지덕지 붙여서 이제 방어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판촉을 막 합니다. 했더니 정말 고진감래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팔았어요.
태국에 팔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첫 수출이죠. 태국 육군에 49대를 팔았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납품하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 육군이 당시 M41이라고 하는 경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미얀마하고 막 이제 조금 긴장 관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중전차 사자 해서 태국 육군은 49대의 중전차를 사기로 하고는 이 T-84 어플렛을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20대, 2014년에 29대 납품을 해라 해서 총 49대를 사고 대당 가격 65억 원의 프로그램 코스트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 이제 납품했어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해버렸죠.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납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서 야 납품해.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우리 지금 사정 아시잖아요. 그 니네들 사정이고 납품해. 이제 이러던 과정에서 중국이 치고 들어갑니다. 우리 VT4 전차 이거 싸게 사라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국은 야 이거 어떻게 좀 쳐내버리고 그냥 중국이 지금 싸게 엄청나게 조건 좋게 준다고 하니까 그걸 해버릴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태국 정부님이 하리코프 모조로프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니네 작년까지 49대 납품 끝낸다고 하더니 갑자기 입을 싹 씻네. 납품 안 할 거야? 물어보니까 이제 하리코프가 고객님 저희가 지금 전쟁 중이라서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저희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태국이 사정은 니네만 좋냐? 우리도 지금 미국한테 제재 맞고 무기 먹고 해서 난린데 우리가 왜 니들 사정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리코프가 일단 저희가 보내드린 20대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시고요. 나머지 29대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맞춰드릴게요. 필요 없고 우리 그냥 러시아나 중국제 전차 살련다. 중국 형님들이 좋은 거 싸게 준다던데 우리 그거 살 거니까 니네 납품한 거 가져가고 위약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20대 지금 납품해놨는데 그거 도로 가져가고 29대 잔금 빨리 마지막 거 빨리 안 줬다고 위약금까지 내놓으란 겁니다. 그래서 하리코프가 제발 부처님과 폐하의 자비로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고객님 해서 이제 사정 해가지고 태국이 결국 이제 2017년까지 그럼 납품해. 그 대신 가격 좀 더 깎아 해서 가격을 대당 10억 정도씩 깎고 그리고는 이제 2017년까지 납품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납품했어요. 그리고 이 태국은 중국제 전차 VT4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에 또 49대를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49대 반납해버리고 그거 49대 살려고 했는데 중국하고 뒷거래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워낙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니까 그래서 태국 육군이 갑자기 전차 전력이 이 중전차 아주 정상급 중전차가 98대가 돼버린 겁니다. 엄청 육군이 강해져 버렸어요. 얼떨결에.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이제 팔려고 막 이제 하면서 막 판촉을 합니다. 그래서 나토 스트롱 탱크 챌린지라는 대회를 2018년에 했는데 여기에 8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내본 겁니다. 왜? 자기네들 지금 나토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서방 세계에다가 홍보 좀 하려고 이 T-84 어플롯을 이 나토 스트롱 탱크 챌린지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꼴찌를 해버린 겁니다. 8개 팀 중에서 8등을 한 겁니다. 1, 2, 3등은 독일의 레오파드2 A6 이게 싹 쓸어버렸어요. 꼴찌한 겁니다. 동력 계통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섣버리죠. 주포 안정화 장치 이제 포구 다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엔진이 워낙 지금 보니까 진동이 심해요. 이제 그래서 정지간 사격을 하는데 정지간 사격을 하면 엔진을 돌려놓고 아이들링 공회전한 상태에서 포신을 딱 들어서 쫙 해서 사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아이들링 공회전 상태에서 포신을 들이댔는데도 이게 진동이 얼마나 엔진이 심한지 또 이 주포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얼마나 안 돼 있는지 포신이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맞지를 않아요. 1km 밖에 안 되는 타겟을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꼴찌를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지나가다가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하러 온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한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 승무원들이고 여기 좀 연한 옷, 멀티캠 입은 사람들이 나토의 이제 평가원이에요. 평가원들 와가지고 뭐 이제 하니까 아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꼴찌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사적으로 판촉을 합니다. 그러나
태국의 49대 이후에는 아직도 전혀 팔리지 않고 있는 T-84 어플롯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를 팔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외교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보세요. 그냥 치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외교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안보가 또 안전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T-84를 만약에 샀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막 이러고 뭐 러시아가 확 이렇게 해버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이 T-84 어플롯을 사용할 앞으로의 40년까지 우크라이나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이 하리코프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못 사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싸고 지금 아무리 성능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운영하는 한 40년 기간 동안 저 회사가 살아있어야 혹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품 추가 부품도 들어오고 AS도 받고 AS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개량도 하고 이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신뢰성, 믿음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 우리 국산 무기, 한국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팔려고 하면은 우리 국내 정세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플롯 마칩니다. 감사합니다.